한 대만 있어도 전 세계가 다 마비된다. 요거는 질문이 드렸습니다. 양자 컴퓨터 한 대로 세상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한 대만 있으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저도 상온 들어봤고 양자 들어봤고 스핀 들어봤고 펌핑 들어봤는데 상온 양자 스핀 펌핑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걸 이해시키셔야 돼요. 저는. 네, 오늘 이게 미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자석이 안 붙다가 온도를 100도로 올리면 갑자기 자석이 붙어요. 너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걱정이 저는 진짜 교수님이랑 시간 가는지 모르고 수달 떨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재밌어졌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이번에도 잊지 않고 법물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카이스트의 김갑진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김갑진 교수님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김갑진입니다. 한국물리학계 대중화위원회 실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 전공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네, 지난번에 영화를 잘 보지도 않는데 영화 질문하셔가지고 좀 당황했었는데 오늘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설명하실 때 제가 이해 못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해할 때까지 해야 돼요. 오늘 이 보시는 분들한테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물리학도 전공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전공이 다르면 이 다른 연구자들이 하는 연구를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김갑진 교수님 최근에 출판한 그 훌륭한 논문도 제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네. 초록은 어느 정도 읽었는데 네. 그 본문 읽기 시작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설명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 쉬워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 이렇게 교수님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계속 틀렸다고 그러실 거거든요. 그건 내가 아는 것과 그 얘기 다른데. 틀렸어요. 네, 어려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진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분야가 자성체에 대한 거라서 자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고 재밌게 설명하시는 동영상들이 조금 있는데요. 저도 몇 개를 봤는데 이 자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물리학자로는 우리나라에서 탑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자석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느 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자석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자석이 사라졌다. 근데 그 질문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석이 사라졌다. 그러면 뭐 네오디뮴 자석만 없어진 거냐? 자석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성체라는 게 사라졌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물질이 사라진 거랑 똑같거든요. 아, 그럼 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자성체의 네. 그 물질 자체는 있는데 네.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자성이 사라졌어요. 물질은 있는데 네. 자성이 사라졌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네, 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주변에. 네. 일단 세상이 일단 안 돌아갑니다. 근데 세상이 안 돌아가는데 왜 안 돌아가냐 하면 돌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조선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이 뭐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냥 우리가 자석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조선 시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느낌이 이제 오실 겁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려면 이제 군부를 떼야 되고요. 군부를 떼고 이제 빨래를 하려면 시냇가로 나가서 이제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게 전자기기 이런 걸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샤워기로 이렇게 씻으시겠죠? 근데 그게 모터로 돌려서 여러분 집까지 그거 보내주는 거거든요, 물을. 예. 근데 그 모터는 자석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핸드폰을 켰는데 자석이 없으면 핸드폰 작동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럼 세탁기는 작동하냐? 뭐 돌아가는 거, 선풍기, 세탁기, 움직이는 모든 거, 움직이는 모터. 모든 거, 전기를 꽂아서 움직이는 모든 거, 뭐 드라이기 이거 다 작동 안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다 모터가 들어있고 모터에는 자석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석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런 시대로 가는 거고 자동차가 굴러다니지도 않을 거고요. 기차가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선시대로 다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발전소도 자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만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자석이 필요하죠. 그 수력 발전, 뭐 풍력 발전, 뭐든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돌아가는 건 자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자석이 없으면 일단 전기를 못 만들어낸다. 예, 그러면 전기를 쓰는 모든 거는 불가능하다. 태양광은 되겠네. 물론 태양광은 그래서 볼타 전지 있잖아요. 배터리는 그러네. 가능합니다. 화학 전지는 가능. 화학 전지는 가능합니다.
태양광 가능합니다. 그쵸, 예,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쓰는 전기는 다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이런 데서 오거든요. 그런 거는 다 안 됩니다. 자동차는 굴러가요? 연소해서 가는 자동차는 가겠네. 자동차가 굴러갈 수는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안 되고. 전기 자동차는 안 되고요. 그렇죠. 전기를 이용해서 돌리려면 모터가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전기 자동차 안 되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굴러갈 수는 있을 텐데 굴러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굴러가고 멈추고 자동차 쓰시면 이렇게 기어도 넣잖아요. 이렇게 D, N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센서로 다 작동하거든요. 그거 다 자석 들어 있습니다. 그 센서들.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작동 안 할 테니까 그냥 뭐 굴러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전기가 나오기 전에 증기기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엄청 불편할 거다. 엄청 불편해요. 예, 그래서 자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어디 있을까? 근데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보통 이제 자석이라고 하면 뭐 자석이 얼마나 세냐?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센 자석은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센데 자석은 자기장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기장이 얼마나 나오냐? 그게 이제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테슬라인데요. 1테슬라 그러면 뭐 100테슬라도 있고 1000테슬라도 있을 것 같은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자석은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뭐 45테슬라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건 진짜 센 굉장히 거예요. 큰 거죠. 예, 예.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밑으로만 있고 지구 자기장은 0.00001 테슬라 정도 뭐 그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구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거고 네오디뮴 자석에 의해서 낼 수 있는 최대가 한 1테슬라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크네요. 엄청 센 거죠. 그게 이제 지구에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강한 거고 실험실에서는 하이브리드 자석이라서 자석하고 초전도에다가 전류를 그렇죠. 흘려서 네. 초전도 자석 이런 거 만들면 막 몇십 테슬라 되는 건데요. 그럼 지구를 벗어나면 별 중에서 중성자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크기는 서울 땅덩어리만한데 태양의 질량이 다 모여 있는 거. 그렇죠. 그 중성자 모여 있는 걔네들은 엄청나게 큰 자기장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자기장이 10억 와, 테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중성자 별을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들의 스핀들이 이렇게 정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회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그 중성자 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중성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전기를 끼워야지 뭔가 스핀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중성자 안에 사실 쿼크 때문에 이게 자기 모멘트가 작은 자석입니다. 중성자는. 그런 중성자가 아주 높은 밀도로 모여 있기 때문에 강한 자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회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회전이라는 게 자석의 근원이 결국은 스핀이고 스핀이라는 거는 결국 회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운동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전하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이 나온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 거기. 근데 지구상에서는 뭐 1테슬라 정도. 예, 그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최저. 그게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석이다. 우주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지구에서 가장 강한 자석은 일반적으로 네오디뮴 자석. 그거보다 센 거 만들면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네오비움을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오디뮴 자석을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오디뮴 자석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루를 가지고 고온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가루로 예, 만들. 일단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게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그걸 크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큰 시스템에서. 이게 너무 자성이 강해갖고 이거 다룰 때도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잘못해서 손이 가운데 있거나 그러면 네네. 부상도 입을 정도로 엄청나게. 네, 장갑을 껴도 부상당합니다. 오. 네, 자석 다룰 때는 여러분 그거 그냥 쉽게 주문하면 오거든요, 집으로. 근데 다룰 때 애기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석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막으려고 이렇게 큰 두꺼운 장갑을 끼고 두 개를 붙였는데 이 손에 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해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석은. 초등학교 때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같아요. 막대 자석을 가운데를 부러뜨려서 둘로 나눠도 각각이 또 막대 자석이잖아요. 그걸 네. 계속 반복하면 N극과 S극을 따로 떼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제가 답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쵸.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야 네.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저는 안 본 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잘 아시겠지만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맥스웰 있잖아요. 방정식이 그게 거기 진짜. 보면은 전기장은 우변에 뭐가 있는데 네. 자기장은 0이 적혀 있어서 그렇죠. 네. 물리학자들이 여기도 뭐가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홀극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제가 대학원 양자역학 배웠을 때 거기 보면 자기 홀극이 있다면 어떤 특성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다 있는데 네. 자기 홀극은 아직은 못 본 거죠. 그렇죠. 그래 네, 아마도 네.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지금은 아직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관측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든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제가 알기로 물리학의 이론 입장에서 자기 홀극이 있다고 해서 뭐가 모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안 못 본 거죠. 있으면 오히려 맥스웰 방정식이 더 네, 아름다워지잖아요. 더 예쁜데. 네,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그 좋아하는 대칭성. 맞아요. 이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게 딱 맞아요.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장은 그 N극 S극을 나눌 수가 없다고 돼 있으니까 있으면 조금 더 아름다워지겠죠. 네네. 그래서 그걸 발견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기 홀극이 있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N극, S극이 따로 있는 것처럼 행동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근데 아무도 못 받고 네, 그리고 네. 아마도 없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하지만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방정식이 예쁘다. 그렇죠. 네, 네. 이건 그 물리학자에게 물어서 답을 얻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철새 같은 경우엔 지구 자기장을 인식해서 방향을 찾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어떤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제가 근데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몰라서 이게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철새의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자석인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철석 같은 거, 돌 예, 같은 건데 그건 자석이고 그런 것들이 몸 안에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 몸 안에 나침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뭔가 방향을 찾는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자기장을 바꾸면 얘들이 방향을 바꾸냐 바뀌거든요. 그래서 철새나 이런 것들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 아주 네. 빠르게 바뀌진 않지만 천천히 변하는데. 그렇죠. 지구가 보통 자기장이 나오는 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회전해서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 명확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전축이 그 북N극 S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져 있거든요. 자석이. 지금은 이제 캐나다 쪽에 어디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예전에 시베리아 쪽에 있었고. 그래서 시베리아 쪽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가깝잖아요. 오로라 같은 것도 막 보이고 막 그랬다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북이죠. 자석의 북쪽. 그러네요. 거기에 가면 오로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위치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남극, 북극도 바뀌었죠? 몇십만 년에 맞아요.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럼 철새들이 거꾸로 가느냐. 몰라요. 그거는 뭐 생물 이렇게 하시는 진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바뀌는 게 아니고 몇 천 년, 몇만 년에 걸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까? 진화하면서 따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행동을 조정할 것도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정확히 자북으로 간다가 아니라 자북이 조금씩 변하면 올해는 정확히 자북으로 갔는데 이상한 데로 갔으니까 내년에는 자북을 오른쪽으로 보면서 간다든가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하지만 네. 정확히 자북을 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아마 적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네. 변하니까 엄마 아빠 얘기 듣고 하면 따라가는 거기 거야. 아니야 그러는 그렇죠. 거죠. 네. 거기서 우두머리가 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 교수님 연구하시다 보면 아마 사람들에게 교수님 연구 내용을 알리거나 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게 뭐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서 어디다 써요? 그리고 미래의 그 기술의 발전에 그 교수님이 연구하는 분야가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미래가 올까요? 글쎄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했으니까 물론 뭐 자석만으로 된 건 아니지만 자석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기술이 나올 텐데 거기에 자석이 없으면 안 되는 기술들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다 쓰는 거는 뭐 여러 군데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쓰면 안 되는 MRI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다 초전도 자석이죠? 초전도 자석이죠. 초전도체로 이제 그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 자기장을 이제 센싱하는 거는 뭐 군사 목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잠수함의 위치 같은 걸 파악하거나 배의 위치 같은 걸 파악하는 이런 데도 자기장 센서를 많이 씁니다. 근데 물이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한데 철로 덩어리니까. 만들잖아요. 철로 예. 만들기 때문에 철이라는 건 자석이거든요. 그쵸. 예, 그게 움직이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약한 자기장을 센싱할 수 있으면 뭐 그런 걸 이제 쓰기도 하고요. 군사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스핀트로닉스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자석 그 자체 덩어리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질에 있는 자성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러면 자성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N극, S극, N극, S극 나눠도 또 N극, S극 생기고 나눠도 또 생기고 가다 보면 결국 원자에서 나오는 거고 원자도 여전히 자석인데 왜 자석이지?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면 전자의 스핀 방향 요게 이제 자석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곧 작은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류를 흘린다고 하는 거는 전자가 이동해 가는 거잖아요. 전자가 이동해 갈 때 스핀도 가지고 가니까 이걸 이용을 하면 모든 전자기기를 스핀을 이용해서 바꿀 수는 없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스핀트로
스핀트로닉스. 이게 스핀트로닉스의 궁극적인 목표. 근데 왜 굳이 그런 걸 해야 돼? 지금도 그냥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 AI 이런 거 쓰려고 하면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가 들고 있거든요. 모든 이게 메모리나 뭐 CPU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다 전류를 쓰니까 여러분 핸드폰 쓰시면 핸드폰 오래 쓰면 이게 뜨겁잖아요. 전류를 쓰면 열이 나거든요. 핀을 쓰면 열이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겁니다. 근데 스핀이란 거는 예를 들면 전자 하나가 오른쪽으로 가고 전자 하나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토탈 전류는 전류 0이지만, 0입니다. 전류는 0이라서 열이 안 나지만 예. P는 가거든요. 업 스핀은 오른쪽으로 가고 다운 스핀은 왼쪽으로 가면 방향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 스핀의 정보를 읽어내면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죠. 업은 이쪽으로 전달해 주고 1은 이쪽으로 가고 0은 이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열이 좀 적게 나. 아직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열이 적게 나는 뭔가 그 메모리나 컴퓨팅 소자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그걸 뭐 바닷속에 놓고 북극에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열이 많이 나니까 에어컨 값도 많이 드니까 그거라도 아끼려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빈트로닉스라는 분야는 근데 궁극적으로 스핀을 이용해서 정보 수단으로 쓰면 열이 좀 더 적게 나는 지금의 인류가 닥친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교수님 말씀 듣다가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전자들과 이쪽으로 가는 전자들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개수가 있으면 전체 전류는 0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각각의 방향으로 가는 전자의 흐름이 고체 안에 다른 디펙트 같은 거를 만나서 그렇죠. 그러면 저항을 맞습니다. 느끼긴 하잖아요. 저항이 느끼죠. 근데 열은 안 나요? 그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 열이 나는데 전압을 걸지 않아도 예. 항상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중구난방인 것 같아 보이는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적게 드는 거고요. 부딪히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핀트로닉스를 하는 이유는 도체여야만 되잖아요. 그쵸, 전자가 전자가 이동해야 이동해야죠. 되죠. 전류가 통해야만 되는데 스핀트로닉스는 부도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도체도 자석이거든요. 자석이라는 건 스핀이 정렬만 하 있으면 이런 걸 자석이라고 하는데 이가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근데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지? 요거는 꽉 찬 경기장에 내가 친구랑 같이 야구를 보러 갔다. 그럼 나는 1루에 앉아 있고 친구는 3루에 있다. 근데 내가 친구한테 물병을 줘야 돼요. 방법 1루에서 3루로 어떻게 전달해 줄까? 그러면 내가 이걸 들고 3루까지 가면 부딪히잖아요. 사람들 부딪히는데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면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파도 타기 하듯이. 그러면 정보가 전달된단 말이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핀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면 굳이 이거 이동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 탁탁 옆으로 한 칸씩만 전달해 주면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낮은 에너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스핀을 갖고 있는 전자 자체가 움직이는 자체가 걸 움직이는. 설명하셨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면 스핀 웨이브. 그러면 정말 아무런 전류도 없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에너지 손실 없고. 그렇죠. 근데 파동으로. 스핀을 정보를 전달하는 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스핀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스핀의 방향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굳이 도체일 필요가 없다. 그쵸. 웨이브가 가는 것도 이것도 스핀 커런트다. 그렇죠. 스핀 웨이브라는 거를 우리가 양자적으로 매그논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쫙 이게 100개가 다 정렬돼 있는데 하나가 딱 뒤집힌. 그러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자화가 되는 거죠. 하나가 뒤집힌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웨이브로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러면 요거는 양자역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양자 컴퓨터도 되겠다. 아, 라는 게 마그논으로?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꽤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그논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팅의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꽤 좋은. 근데 그 생각을 사람들이 안 했나요? 이제 시작이라 저도 그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보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그논을 이용해서 그때 또 법물리에 오셔서. 네. 그 양자 컴퓨터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만 있어도 전 세계가 다 마비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질문이 틀렸습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양자 컴퓨터 한 대로 세상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 멋있는 얘기네요. 예. 세상을 구하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거 만들면 나만 할래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사실 진짜 착한 과학자 있으면 그냥 하나 만들어서 세상을 위해서 그걸 내놓으면 됩니다. 그쵸.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류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전염병, 코로나가 또 오면 또 우리가 막을 수 있냐, 식량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80억 명인데 우리 땅이 계속해서 그 식량을 내놓을 수 있냐, 그리고 에너지
고갈, 지금 막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는데 에너지가 지금 부족할 거잖아요. 오늘 인류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차근차근 따져보면 왜 기후 위기가 일어나지?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 왜 올라가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서 줄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걸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없애지? 광합성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공적으로 광합성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걸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분자들의 반응들인데 이런 거를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 백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여러 개 있는데 야 이거 섞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이걸 이렇게 해보고 효과가 있어. 이걸 다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섞으면 효과가 있을까? 요걸 해보면 되는데 그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못 해보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걸 푼다는 거다. 그래서 아주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에 최적의 조건 효과가 내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걸 가장 빠르게 계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기후위기, 전염병, 식량도 마찬가지예요. 식량은 가장 중요한 게 질소거든요. 질소 비료를 뿌려줘야지 식물이 자라나니까. 근데 질소라는 거는 공기 중에 많잖아요. 여기 질소가 있는데 이걸 암모니아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지금 인류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년 전에 만든 하버 보슈법이라는 걸로 엄청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엄청 필요하다고 엄청난 그러더라고요. 이거 고온, 고압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컴퓨터, 양자 컴퓨터라서 이거 하나 만들면 인류를 구할 수 있죠. 지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모든 다양한 종류의 최적화 문제, 다양한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는 문제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국 그게 그거잖아요. 뭐 백신 만들 때 몇 개 안 되는 그 약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면 최적의 효과를 낼까 이걸 문제를 푸는데 몇 개 안 되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양자 컴퓨터고. 교수님이 여러 다양한 최적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사실 현재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없어도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광합성 문제에 관계된 양자역학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데 그게 컴퓨터로 계산할 땐 양자 역학을 제대로 이용해서 풀 수는 못하고 그렇죠. 어쩔 수 근사하고, 없이 예.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필요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사실 자연은 양자역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은 솔직히 저는 처음에 혜택 받을 사람이 물리학자 같아요. 양자역학을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고전 문제로 바꿔서 풀었던 걸 그렇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풀면 되니까. 굉장히 저도 이게 빨리 이게 다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자, 이제 드디어 김갑진 교수님이 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최근에 언론에 소개된 그 논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이 논문을 소개한 보도 자료를 저도 제목을 봤는데 상온 양자 스핀 펌핑이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저도 상온 들어봤고 양자 들어봤고 스핀 들어봤고 펌핑 들어봤는데 상온 양자 스핀 펌핑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걸 이해시키셔야 돼요, 저는. 네, 오늘 이게 미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저 그냥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핀트로닉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스핀트로닉스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스핀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겠다라는 게 이제 스핀트로닉스에서 하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스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각각이 다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핀을 이용하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이동시켜보자, 이걸 측정해보자 그런 기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핀을 어떻게 한번 만들 수 있을까? 스핀 전류라는 거는 도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업 스핀은 오른쪽으로 가고 다운 스핀은 왼쪽으로 간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핀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자기장이 걸려 있으면 이렇게 방향이 휜다라는 게 홀 효과인데 스핀홀 효과는 스핀 버전의 홀 효과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스핀이라는 거는 돌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야구공을 던질 때 스핀을 줘서 던져라. 그러면 방향이 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스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스핀과 이렇게 된 스핀 두 개가 있다. 그럼 얘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요. 왜요? 쉽게 얘기하면 야구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원하십니까? 그렇죠. 네, 오네요. 자, 교수님 원하시니까. 자, 요쯤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네네. 요게 이제 스핀홀 효과라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교수님.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네. 스핀 홀 효과를 보세요.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렇죠. 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방향으로 보지 마시고 이 이쪽 수직한 방향? 방향으로 예, 보시면 업 스핀은 다 오른쪽으로 가고요. 다운 스핀 다 왼쪽으로 가요. 스핀 전류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이쪽 이렇게 방향으로? 하면 이 방향으로 스핀 전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 이거 써먹으면 되겠네. 스핀 전류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류를 흘리면 열이 많이 나니까 우리가 스핀을 쓰자라고 했는데 이 스핀 전류를 만들려고 지금 전류 흘리잖아요. 예. 아, 그 전류가 필요하는구나. 네, 아, 예, 예. 전류를 흘려가지고 스핀 전류를 만드니까 예, 별로 효율적이지 그러네.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말고 없나? 뭔가 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바로 스핀 펌핑이라는 겁니다. 물을 펌프질해서 올리는 것처럼 스핀을 펌핑 시키자라는 거. 그냥 물질에서. 그래서 스핀을 어떻게 하면 이게 빵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스핀 펌핑인데 저희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아이언 로듐이라는 겁니다. 철과 로듐이라는 걸 50대 50으로 섞은 물질이에요. 요거는 아주 특이하게 상변화를 하는데요. 상온에서는 우리가 반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안티페로매그넷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스핀들이 얘네들이 자석이 아니에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돼 있어 전체를 하지만 보면 일종의 정렬은 돼 있는 정렬은 거죠. 돼 있는데 자기장이 안 나오는 상태. 근데 온도를 올리다가 한 100도쯤 되면 우리가 물이 수증기가 되는 온도랑 비슷합니다. 상전이. 그 정도 되면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 버려요. 자석이 됩니다. 아주 특이한 물질이죠. 신기하네. 보통 온도를 올리면 다 예, 자석이 안 되거든요. 보통은 자석이었던 게 상자성으로 바뀌든가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반자성에서 강자성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아, 더 올리면 더 올리면 상자성으로 더 올리면 가겠죠. 중구난방이 막 이렇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자석이 안 붙다가 온도를 100도를 올리면 갑자기 자석이 붙어요. 너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그런 물질들이 좀 있어요.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거는 1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근데 신기하네.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의 상전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온도를 올리면 얘 원자들이 이렇게 막 가을이 바뀌면서 상이 막 바뀌거든요. 그런 물질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창이 세 개가 있고 네네네. 반자성 다음에 강자성 그 다음에 네. 상자성이 나오는 거는 특이하죠. 신기하네요. 예, 굉장히 특이한 물질인데 이미 10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센서를 쓰이나 뭐 이런 얘기를.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한데 왜 그래요? 그 기술하는 상호작용이 뭔가 특이한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이 왜 정렬하는 줄 알아야 돼요. 원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 얘들 스핀들이 왜 정렬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그렇죠, 예. 교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요 정렬의 정도는 이 원자 사이의 간격에 의존합니다. 거리에 의존하게 돼요. 온도가 낮을 때 이렇게 되다가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잖아요. 아, 예. 원자 사이 간격이 바뀝니다. 아, 그러면 상호작용이 바뀌면서 예. 이게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물질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스핀 펌핑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되게 특이한 물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미 연구를 했어요. 서강대학교 그 정명화 교수님 예, 연구실에서 정명화 교수님, 예. 네, 만들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이런 걸 잘 만드셔서 되게 특이한 물질을 만들었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이거 봐라,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그랬더니 학생이 막 생각을 하더니 교수님, 처음에는 얘들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온도를 올리면 얘가 갑자기 자석이 되면서 다 정렬을 합니다. 다 정렬을 하는 순간 플러스 100이 돼버리잖아요. 0에서 플러스 100으로 되는 거는 물리에서 있으면 안 되죠. 저 가군동량 보존 얘기 왜?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개수는 보존이 돼야 되니까 가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100이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 100이 어디 있다는 거죠. 0이 원래 0이었습니다. 아, 마이너스 100이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온다. 다른 거. 마이너스 100이 그러니까 나올 요걸 거다. 보면은 100인데 예, 예. 다른 뭔가 마이너스 100이 있다. 마이너스 100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0이었는데 온도를 올렸더니 플러스 100이 됐어. 그럼 마이너스 100은 어디 갔어? 그게 펌핑돼서 나올 거다. 아하. 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 강자성은 이쪽으로 만들어졌다면 네네. 정확히 반대가 되어 있는 게 네네. 어쨌든 나오긴 해야 돼요. 반대에. 예. 100개가 다 이렇게 됐으면 오, 밑으로 된 거 재밌다. 100개가 나와야 되죠. 예. 이거를 측정해 보면 스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스핀 펌핑. 그럼 그건 그냥 온도로 컨트롤하는 거네요? 그렇죠. 온도를 이렇게 온도만 쭉- 상전이만 만드는. 온도를 조금면 온도만 그냥 딱 살짝 올리면 거기서 나오는 온도 거예요? 뭐 그냥 나오는 100개가 툭 튀어나오는 그 거죠. 한쪽 방향으로 그 정렬된 스핀들이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렬된 스핀 100개가 튀어나오는 거다. 나올 거다라고 학생이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뭐 저희가 들으면 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상자성이 온도를 낮춰서 강자성이 될 때도 네네. 상자성도 전체는 0이에요. 0이죠. 강자성이 되면은 네네. 어떤 방향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나와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때도 나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강자성에서 상자성으로 가는 네. 것도 돼야 되지 않냐? 네. 그것도 실험해보자. 그것도 해도 나와요. 그것도 그 나옵니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항상 있는 거네요, 스핀 펌핑이? 그렇죠. 이런 상이 바뀔 때는 무조건 스핀이 펌핑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저 그 생각 한 번도 안 그 해봤네.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거야? 전자가 나오는 거야? 아니, 뭐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게 스핀 펌핑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도가 일어나는 온도가 상온의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온에서 나타나는 스핀 펌핑. 그리고 이게 아까 100도 올려야지 이렇게 바뀐다 그랬는데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을 뭐 사람의 체온 그럼 36.5도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온도 올려도 바뀌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 이제 상온 스핀 펌핑입니다. 여기서 양자가 들어가네. 이게 문제입니다. 양자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측정을 했어요. 이 두께가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스핀들이 다 튀어나올 텐데 이 100층이라고 하면 이 100층에 있는 스핀들이 다 통통통통 해서 이렇게 튀어나올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저항이 있겠죠. 네, 이게 스피는 게 가다가 보통 그 디페이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부딪히면 다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려서 위에서 한 3층 정도만 살아남아서 올라오고 그 밑에는 오다가 그냥 다 이게 그렇죠. 막 부딪혀서 그게 없어질 거다. 자연스러운 그게 예상이죠. 자연스럽잖아요. 했더니 30층 넘게 올라와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신호가. 야, 이게 30층에서 지금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이게 너무 크게 나온다. 30층에서 다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두께를 바꾸는 겁니다. 두께를 깼는데도 나오는 양이 늘어나면 그렇죠. 그걸 봐야 되네요. 위에서 3층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3층을 하고 5층하고 똑같아요. 7층을 똑같아야 되잖아요. 결국 여기서만 나오니까. 근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30층 넘어가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예, 그래서 두께를 바꿔본 겁니다. 했더니 그 30층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론가가 필요한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론하시는 분이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렬된 시스템에다가 수직한 거를 넣으면 이렇게 된 거는 업과 다운이 중첩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중첩돼 있는 게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밴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결국은 업과 다운 페르미 웨이브랭스가 바뀌니까 디페이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직이 들어가서 이게 문제였던 거죠. 문제는 지금 수직이 안 들어간다. 요렇게 돼 있던 애가 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요 과정에서 수직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 남극에서 북극으로 가면 적도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양자구나. 그렇죠. 남극에서 사라졌다 북극에서 나타났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의 스핀을 재면 양자역학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지.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그 이거 사이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건 없잖아요. 그래서 양자구나. 근데 근데 온도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스핀트로닉스 할 때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고전역학으로 생각. 고전역학 팽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잘 했는데 이 실험 결과는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석을 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양자적인 것밖에 없다. 근데 그 높은 온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오픈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봤다. 어쨌든 상원에서 우리가 어떤 실험 결과를 받고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왜 이 상온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근데 사실 상온에서 뭐 터널링도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양자적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레이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뭔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재밌었습니다. 교수님은 재밌으셨던 것 저는 같은데. 재밌었습니다. 신기하네. 아무도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만 이해했으면 됐어요. 아니 저도 다 이해한 건 아닌데 그 대충의 줄거리는 이해했어요. 네네. 상온 양자 스핀 펌핑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현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뭐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김갑진 교수님 5년 뒤에 갑부가 되는지 그게 아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물리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연구하는 스핀트로닉스라는 분야는 조금 더 응용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학과 공학의 경계에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용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100년 후에 되는 건 아닙니다. 10년, 20년 후에 뭔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어쨌든 상온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봤으니까 이런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막 개발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 같은 뭔가 그런 데다가도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스핀트로닉스를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다 고전역학적인 관점에서 그냥 팽이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는데 양자 스핀트로닉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걸로 뭐 어떻게 돈 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빨간 스포츠카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되는 연구 같아요. 오늘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김갑진 교수님과 함께 자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꿀지, 그리고 최근에 진행하셨던 연구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재밌게 들었는데요. 근데 약간 걱정이, 저는 진짜 교수님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달 떨었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은 재밌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우리가 재밌어 했다. 아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내가 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얘기했는데 이런 반응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교환 상호작용 그러면 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는 이직 못 예.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수님한테 설명한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있었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네. 저는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이 오히려 이게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아니요, 설명하는데 되게 편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그쵸.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제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요번 게좀 어려웠어도 갑자기 이렇게 구독을 취소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조금 버텨보세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한국물리학회 대중화위원회 실무이사 김갑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